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매립을 하게 되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대부분은 음식물 쓰레기가 가축의 사료로 이용이 되진 않아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일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조치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것이죠. 우리나라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약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악취라든지 미관상의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키는 것이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매립을 하게 되면 땅속에서 썩으면서 메탄가스가 나와요. 메탄이나 메테인 가스는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매립을 하게 되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식량의 낭비가 심각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식량을 낭비해도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도 일어나는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환경적인 문제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일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조치가 냉장고 관리예요. 냉장고가 커지면서 장기간 보관을 하는 게 많아요. 냉장고에 뭘 넣어 놓았는지를 까먹을 때가 많거든요. 냉장고 정리하면서 어처구니 없이 버려지는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냉장고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냐. 주기적으로 냉장고를 관리함으로써 냉장고 안에 묵혀뒀다가 버리는 일이 좀 없도록 하자. 이게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냉장고 정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정리를 도와주는 앱 같은 것들도 스타트업에서 개발하기도 해요. 다음 두 번째는 과도하게 식품을 구매하고 많이 조리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구매를 해서 요리한 것들은 다 먹자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실천으로 가게 되면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최소화시키자. 요새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 실천 행동 중에 하나는 과일 껍질이라든지 아니면 야채 다듬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음식물 쓰레기는 집에서 그냥 퇴비로 만들어서 내가 집에서 채소를 키워 먹자. 뭐 이런 것들을 놀이 형식으로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옥상 같은 곳에 퇴비와 상자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넣어서 퇴비를 시키고 거기서 나온 퇴비를 가지고 또 옥상에서 상추 같은 야채까지 키워 먹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캠페인 차원에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음식물 종류를 아주 세분해서 나열해 놓고 요거는 음식물 쓰레기야, 요거는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퀴즈를 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알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인데, 저는 조금 직관적으로 쉽게 분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면 안 돼. 가령 갈비탕 나온 커다란 뼈 같은 거, 조개 껍질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재활용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머지의 경우에는 이게 바나나 껍질이라든지 계란 껍질이라든지 작은 생선 뼈라든지 이런 것까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사실은 현대적인 공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비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에 담아서 통째로 배출하는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실질적인 문제를 초래하거든요. 다음에 이쑤시개라든지 철수세미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식칼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음식물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이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분리 배출하지 맙시다 라고 확실하게 캠페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이렇게 막 복잡해진 것은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많이 만들었어요. 사료로 만들면서 가축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매운 고추씨 같은 거 있잖아요.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된다. 그럼 가축이 먹으면 탈이 난다. 이거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것도 넌센스인 거죠. 지금은 대부분은 음식물 쓰레기가 가축의 사료로 이용이 되진 않아요. 퇴비로 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썩을 수 있는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 배출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제발 비닐이나 돌이나 금속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로 넣지 말자. 특히 비닐은 음식물 쓰레기에 한꺼번에 버리지 말자. 이 부분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캠페인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유리그릇이 혹은 유리병이 깨져버렸다.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와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몽땅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하는 과정에서 이 유리 조각들을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 조각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이 건더기를 따로 모아서 이 건더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스프라든지 장류라고 하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건더기만 건져내고 나머지는 폐수로 버리거든요. 이 폐수에서 계속 다 나가버리겠죠. 그리고 소금이 많잖아요. 염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다시 처리하는데 장애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런 장류라든지 아니면 가루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습니다. 싱크대에 그걸 부으면 건더기만 남고 액체는 빠져나가게 되겠죠. 약간 극단적인 경우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소비를 하게 되면은 일단 100% 우리가 소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안에 내용물이 일부 잔류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세척을 한 다음에 포장재는 분리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싱크대에서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밑에 싱크대 그릇망을 통해서 액상은 하수로 빠져나갈 것이고 고용물 건더기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그 건더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하는 것이잖아요. 이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막 하나도 쓰지 않는 간장 같은 경우에 이거는 하수도 부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소량이 용기 안에 잔류할 경우에는 어차피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집에서 국을 끓이잖아요. 국이 남았을 때 일단 싱크대로 부어서 안에 있는 국물들은 하수로 뺀 다음에 이 건더기를 음식물 쓰레기로 빼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폐수로 일부분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공식 분리배출 지침에서는 신문지 등에 적셔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라 라고 되어 있죠. 지역에 따라서 식용유를 따로 모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식용유를 보내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사용을 하지 않는 통째로 식용유가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이런 식용유들을 따로 모으는 뭔가 프로그램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식용유는 바이오 디젤이라고 해서 경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요새 없어서 난리죠. 그래서 식용유도 따로 모으면은 되게 소중한 자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폐식용유를 따로 모으는 뭔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기름에 튀기거나 뭐 기름에 볶거나 하는 음식물이 많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안에도 기름기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단 폐수를 짜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폐수의 위층에 보면은 기름기가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업체에서는 폐수 위에 있는 식용유 기름들만 따로 걷어서 바이오 디젤 업체로 보내서 재활용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폐식용유를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공정에서 폐식용유만 따로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더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공식 기준으로 폐식용유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음식물 쓰레기로 폐식용유 부었을 때 그것이 과연 100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가 회수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좀 따져봐야 되니까 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일단 법적 기준은 음식물 쓰레기의 건더기의 20% 미만만 내려보내야 돼. 음식물 쓰레기를 파쇄한 다음에 폐수는 내려가는 거고 어차피 건더기의 80%는 그릇망을 통해서 걸러서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공식적인 법적 기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리게 되면은 그걸 계속 오래 보관을 하게 되면 냉동실 온도에도 죽지 않는 균들이 계속 번식을 하게 되니까 결국 위생적인 게
아닌 것이죠. 만약에 뭐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보관하는 용도로 냉동실을 쓰는 거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와 다른 식품을 같이 보관하는 것들은 매우 위험한 거죠.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풀어가야 될 문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종량제 봉투 방식이 아니라 RFID 방식이 좀 더 확대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RFID 방식은 아주 소량이 나오더라도 버리면 무게가 측정되는 거니까 가정에서 생길 때마다 장기 보관하지 않고 바로바로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인프라 개선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감량기의 방식들도 좀 불가피하게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에너지 사용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 아닌데 소량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감량기 등을 통해서 발생할 때마다 바로 보관하기 용이하게 처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퇴비로 만드는 방법, 사료로 만드는 방법,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현기성 소화라고 하는데요. 공기가 통하지 않는 조건에서 썩히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서 메탄이라는 바이오가스가 나오게 되죠. 이 바이오가스를 따로 모으면 연료로 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바이오가스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연료로서 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활용하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음식물 쓰레기 쪽도 하수 슬러지나 가축 분뇨하고 같이 섞어서 이런 유기성 폐기물들을 다 모아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늘리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드는 비율이 커졌는데요. 이 가정에서 나오는 좋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로 먹이는 방식 자체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로 먹이는 비율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바로 퇴비로 이용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음식물 쓰레기를 썩혀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것을 다시 퇴비로 만드는 이런 방식들도 있는데요. 투자들이 좀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매우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된 특별 기사를 내기도 했죠.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는 체계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셔서 세계적인 성공 스토리를 써오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처리 문제는 여전히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을 줄이면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는 보다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해법들은 계속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의 올바른 위생적인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